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푸른 깃털을 가진 특별한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매일 아침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햇살과 돋아서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새를 푸른 새라고 불렀고 그 노래는 마을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새의 존재는 신비로웠습니다. 그는 결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으며 오직 이른 새벽 하늘에서만 모습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푸른 새가 있는 마을의 가장 큰 축제는 푸른 새의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 푸른 새의 노래를 들으며 춤을 추고 노래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마을의 모든 가정은 그날 푸른 빛으로 장식되고 파란색의 옷을 입으며 특별한 음식들이 준비되었습니다. 혼인과 같은 중요한 행사도 이날에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 피에르는 푸른 새의 노래에 매료된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 새를 한번 만나보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이 푸른 새가 마법의 새이며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에르는 해가 뜨기 전 새벽마다 일어나 푸른 새가 오는 나무 밑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푸른 새는 피에르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피에르는 작은 숲을 속에서 상처 입은 푸른 새를 발견했습니다. 새는 그의 도움 없이는 다시 날 수 없을 정도로 날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서둘러 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간호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 날개가 회복되었을 때 푸른 새는 피에르에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에르, 너의 친절함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내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게 도와주었구나. 나는 너에게 내가 가장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마. 피에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이 평화롭고 번성하며 주민들이 항상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푸른 새는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날 이후 마을은 번영과 행복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푸른 새의 노래를 들으며 그 축복을 기뻐했습니다. 피에르는 이 모든 덕에 마을에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는 자신의 가정을 이뤄 푸른 새의 전설을 자식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더불어 마을은 항상 푸른 새의 존재와 그 선물을 기억하며 세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감사와 사랑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푸른 새의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푸른 새가 언제든지 돌아와 행복을 주리라는 믿음을 간직한 채 그 어느 날보다 더 열정적으로 축제를 즐기곤 했습니다. 이 작은 프랑스 마을은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푸른 새의 선물 덕분에 모든 이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전설의 마을로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프로방스 지역에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수많은 전설과 신비로 가득했으며 그 중심에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진 요정 클라리세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라리세는 작은 나비의 날개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숲을 다니며 모든 식물과 동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클라리세의 마법은 숲을 지나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순수한 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곤 했는데 그것은 숲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요정의 샘물 한 잔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샘물은 마시는 이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지친 여행자 피에르가 길을 잃고 숲에 들어섰습니다. 피에르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숲에서 길을 잃자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클라리세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의 슬픔을 느낀 클라리세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행자여,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이토록 무겁게 하나요? 클라리세가 물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힘든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더 이상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찾지 못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착한 마음을 알아본 클라리세는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나는 이 숲을 지키는 요정 클라리세라고 해요. 당신의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피에르는 요정의 샘물 한 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샘물을 마신 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눈앞의 모든 것이 더 밝고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리세는 그에게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고 피에르는 숲을 나와 다시 그의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 피에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차츰 좋아졌으며 일상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랑도 찾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피에르는 클라리세가 살고 있는 숲에 다시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녀와 친구가 되었고 매번 숲을 방문할 때마다 그는 클라리세와 숲속의 동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피에르와 클라리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졌고 많은 이들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이 숲을 찾아가 희망과 위로를 얻고자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만약 마음이 순수한 자가 숲을 찾아가면 클라리세가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그 숲을 찾아가며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앙투안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앙투안은 항상 모험을 꿈꾸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으며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숲속에 있는 신비로운 정원에 대해 늘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 정원에는 특별한 은빛 씨앗이 숨겨져 있어 그것을 심으면 가장 소중한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앙투안은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따라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자 그는 드디어 전설로만 듣던 마법의 정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희귀한 나무들이 가득했고 그 중심에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고목이 서 있었습니다. 고목 아래에는 오래된 돌로 만든 우물이 있었고 거기서 깜짝 놀란 앙투안은 은은히 빛나는 작은 은빛 씨앗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정원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소리에 앙투안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씨앗은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지만 현명하게 사용해야 해. 잘못된 소원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단다 하고 신비로운 목소리가 조언했습니다. 앙투안은 씨앗을 소중히 품에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떤 소원을 빌어야 가장 의미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이나 부유함 같은 것 대신 그는 마을 전체를 위한 한 가지 소원을 빌기로 결심했습니다. 앙투안이 가장 아끼는 것은 언제나 함께했던 마을 사람들과의 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별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 아래서 앙투안은 은빛 씨앗을 심고 모든 사람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땅속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오르고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꽃에서 퍼져나오는 빛은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없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앙투안은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친 자신의 소원의 뿌듯함을 느꼈고 그날의 모험을 오랫동안 간직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앙투안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진정한 소원의 의미에 대한 값진 교훈으로 남아 프랑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들판과 풍성한 포도밭이 펼쳐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방앗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앗간의 주인은 에밀이라고 불리는 친절한 남자였습니다. 에밀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항상 최상의 공물을 밀어주었습니다. 그의 방앗간은 매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두운 밤하늘 아래서 금빛을 뿜어내는 황금 나무가 방앗간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그 황금 나무가 마법사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마법사는 누군가가 그 나무를 감히 손대려고 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밀은 이런 전설에도 불구하고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무와 마법사에 대해 묻는 대신 일상적인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이라고 했습니다. 장은 호기심 많고 모험심이 강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황금나무에 대한 전설을 듣고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장은 에밀에게 그 나무를 찾아낼 수 있도록 방앗간을 탐험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밀은 처음에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전설을 좇는 것을 꺼렸지만 장의 열정적인 눈빛에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촛불 하나만을 손에 들고 방앗간의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거미줄이 얽힌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자 그들은 마침내 넓고 비밀스러운 방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황금나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듯 그 자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의 한 구석에서 나이든 마법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은 장과 에밀을 바라보며 친절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문자들이여, 당신들은 어째서 이곳에 왔나? 라고 물었습니다. 장은 황금나무에 대한 전설이 진실인지 알아보고 싶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순수한 마음과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에게만 볼 수 있는 법이지. 내가 말한 전설은 그저 진실을 찾기 위한 시험일 뿐이었다네. 에밀과 장은 마법사의 설명에 감탄하며 그 나무와 방이 가진 마법의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에게 나무의 황금 열매 한 개씩을 선물로 주며 말했습니다. 이 열매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지혜와 사랑을 줄 것이네. 그것을 잘 간직하라. 에밀과 장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법사와 작별을 고하고 방앗간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 에밀의 방앗간은 더욱 번창했고 장은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 새로운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같이 에밀과 장의 모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험은 그저 전설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